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었네요. 장 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12% 하락한 83,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 직전 저점을 확인해 주면서 나름 큰 바닥에 이런 큰 바닥의 쌍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 갭이 있잖아요. 어저께 이 갭을 좀 빨리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잘 지지가 되는데 만약이라도 이게 지지가 안 되면 다시 직전 저점 이 라인대를 또 지지 확인을 하려고 갈 수도 있는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빨리 갭을 메꾸지 않는다면 여기 다시 저점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이 열려있는 그런 HLB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승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약간 약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매일 조금 꿈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순환매 장세, 매일매일 시장에 에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확실한 대장, 확실한 업종 대장이 나타나지가 않고 매일매일 빨리 돌아가는 순환매로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어저께는 IT 장비주가 좀 좋았었는데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얘네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하나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하셔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올해 연말까지 계속 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쭉 가져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3개 정도 중에서 하나씩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타이밍이었나봐요. 순번이었나봐요. 2차전지 관련주가 좋았고 그리고 결제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로 묶이죠. 뭐 언택트 관련주 뭐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좋았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좀 더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다음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약간 순환매가 좀 빨리 도는데 시젠이 이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젠 뭐 수젠텍 얘네들이 오늘 좀 좋았던 모습이고 뭐 화장품도 보시면 원래 대장이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아니면 코리아나 정도였는데 요즘 확실히 이차한불인 것 같아요. 이차한불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는 재밌는 게 바이오가 지금 대장격인 셀트리온이나 삼바가 못 가잖아요. 대신 매일매일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알테가 가졌어요. 알테가 오늘은 대장급으로 좀 나와준 모습이고 재밌는 게 이 신풍은 이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거든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는 건 확실히 나는 선수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얘도 보니까 장 막판에 뭐 그냥 이런 난리를 치는 것 같던데 뭐 얘가 오늘 좋다가도 이렇게 크게 흔들린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L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좀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는 이당식 때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일단 이뮤노믹을 인수를 해왔고요. 지분 투자를 했고요. 어필리아를 사왔어요. 플러스 폴첸 박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항서제약 포함 엘레바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발행한 돈으로 회사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유상증자 동안에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대유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은 제한이 있었고요. 상승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승의 제한이라면 유상증자 발행가 때문에 보이는 제한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제한은 폴첸 박사 제3자 배정을 위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 때 그동안 답답했던 박스권을 뚫고 재차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터닝 포인트에 있었죠. 그리고 요 당시 때 정확히 폴첸 박사 계약상으로는 이때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변곡점으로 봤죠.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당시 때 와해가 됐어요. 계약이 한 달 더 연장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옵티머스 사건도 터졌고요. 회사가 어느 정도 사기를 본 것 같다라고 해서 폴첸 박사가 때 못 들어온 거 그리고 옵티머스 때문에 이런 1차 하락 다음에 2차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재차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캔들 배합 자체는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폴첸 박사 최종 계약이 9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연기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어제 오늘 이렇게 개파락을 한 모습 그리고 오늘은 약간 지지를 해준 모습 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판단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기는 일단 핑계이고 아무래도 폴텐 박사 제3자 배정 유증가가 현재로서 이 가격은 약간 높은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의심이고요. 그리고 9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어차피 9월 17일은 리피싱 가격 결정 기준일이 돼요. 그래서 리피싱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 폴첸 박사 가격권도 있고 리피싱도 해결하러 간다라고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HLB는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잃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좀 많이 지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심스럽게 앞으로 향후 폴첸 박사가 입성하기 전까지는 HLB가 현재 갖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벤트 크게 세 가지로만 보시자면 코로나 백신도 되겠고요. 아필리아 유럽 판매도 있겠고요. 리보세라닙 미국 FDA, NDA 신청도 있겠고요. 큰 굵직한 것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폴첸 박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9월 말 이전까지는 큰 상승이 없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예상이고 현재 시장의 예상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상승하기 힘들다. 그리고 좀 전에 리픽싱도 얘기했는데 과연 그러면 리픽싱 가격 얼마까지 하락할까가 시장의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냥 투자의 참고로 기준점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627 사태 때는요, 리피싱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훨씬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 회사 대표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가격 밑으로도 내려갔었는데 반대 매매도 일단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 때. 물론 담보를 더 하던가 아니면 미리 통지를 했겠죠. 뭐 이렇게 협의가 잘 됐겠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글쎄 뭐 어디까지나 기준가만 잡고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데 의미가 있지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좀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이게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리피싱을 하러 간다라는 전제하에 떨어진다면 이라는 그냥 기준 참고 정도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뭐 정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측치에 불과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627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엘레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작년에 했던 그 가격인데 그 가격은 일단 72,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회차만 좀 보시면 그리고 이거 12 가격 결정 있잖아요. 리피싱 가격 결정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3번인가 4번을 말씀을 드려서 똑같은 용도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시간상 빨리 넘어갈게요. 12월 16일날 최초로 12 발행 결정을 했고요. 그 가격은 104,689원입니다. 근데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채권자를 보호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피싱 조항이 있어요. 리피싱 조항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고 여기 유증, 무증 할 때, 그 다음에 배당할 때, 그 다음에 합병할 때,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가 나누기 3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일 가중산술평가 중 요 두 개 한 다음에 낮은 가격을 결정을 해주고요. 최대 한도는 30%까지입니다. 그래서 3달 지난 다음에 봤더니 3월 18일날 일단 요만큼 리픽싱을 했어요. 원래 가격은 104,689원인데 이 계산 근거대로 조정을 했더니 89,0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유상증자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또 낮아졌고요. 다시 무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시 79,171원까지 현재까지의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약에 최하점을 뽑는다면 저점 수준인 것 같아요. 67,000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단순 산술평가에 의하면. 그래서 리피싱 가격은 67,000원, 엘레바 유증 가격은 72,000원인데 이게 절대치의 기준이 딱 되는 그런 가격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폴첸 박사가 입성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 때도 잘 견디고 되게 잘 버텼는데 지금 뭐랄까 신뢰를 일단 잃은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 때까지는 신뢰를 잃지는 않았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도. 근데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과 신뢰까지 무너지니까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든
그런 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무슨 악재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크게 보시면 약에 대한 악재는 최근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러난 악재로 보시면, 드러난 악재는 일단 옵티모스 건인데, 글쎄 이것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하이투자증권에서 주장하는 거랑 그다음에 HLB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랑 일단 법리 싸움은 상당히 지루하고 오랫동안 법리적인 검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사 대표가 자기 사재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는 뭐 안 좋게 결과가 나도 진 회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긴 됐는데,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히 M&A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마다 한 번씩 악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지금 현재 예측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씩 중간 변수로 작용은 할 수 있어 보이고요. 뭐 가장 급한 건 일단 다시 9월 말이 돼서 풀첸 박사가 들어오고 다시 원래 예상했던, 원래 회사에서 계획했던 대로 하나씩 절차대로 밟아가는 게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현재 LB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를 좀 정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으면 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